베이스포인트 정도 더 높은 5.5% 안팎. 영업정지된 프라임과 에이스는 5.9%로 업계 1위였고 다른 곳도 최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주목할 시점은 그 이후입니다. 23일 현재 저축은행 평균 금리는 5.08%로 지난 14일 5.11%에서 하향세. 구조조정에 들어가자마자 앞다퉈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 감독당국은 뭘 했을까? 내부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할 사회이사들은 대부분 관련 기관의 고위 공직자 출신, 감사원장,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출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금감원 출신 인사들의 몫이었습니다. 영업정지 저축은행 5곳에서 금감원 출신이 상근 감사를 맡고 있지만 역시 아무런 역할을 못했습니다. 이들은 숱한 이사회가 열리는 동안 종편방송 채널 투자나 골프 채널 중계 협찬, 골프장 법인 회원권 구매까지 모든 안건에 100% 찬성했고 1인당 수천만 원씩 보수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밝혀내지 못한 불법을 감사원은 밝혀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기 1년 전 감사원은 서민금융 전반에 대한 감사에서 감사 업무 처리에 태만했다며 금감원 팀장 등을 징계 요구했습니다.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과 PF 대출 등 일반적인 주의 업무만 기울여 확인해도 쉽게 알 수 있는 사항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검사 인력은 28명, 1인당 지적 건수가 3.7건이나 됐지만 앞서 150명 가까이 투입했던 금감원은 1인당 0.1건에 그쳤습니다. 검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금감원의 변명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사전에 불법을 적발했는데도 시정되지 않았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은행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은행에 걸맞지 않은 규제와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금융 소비자들로 하여금 상당히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수 있었고요. 부산저축은행 로비 의혹 수사 과정에서 정권 실세가 잇따라 구속됐거나 사전 영장이 청구됐고 소환 대상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 수사는 이번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도 집중됐고 제1, 2저축은행에선 압수수색 도중 행장이 투신 자살했습니다. 이곳은 지난 5월부터 모 은행인 제1저축은행의 대량 예금 인출이 영향을 미치면서 예금이 계속 빠져나갔고 모 은행이 영업정지되면서 같은 운명이 됐습니다. 하지만 모 은행이 영업정지되면 같은 계열사도 영업정지될 것이란 관측과 달리 토마토 2저축은행은 살아남았습니다. 이 저축은행에 와서 바로 이 자리에서 직접 저도 예금을 강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다 하는 것을 제가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본점이 부산인 토마토 2저축은행까지 영업정지시키기엔 부담스러웠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7개월, 예금자들은 아직도 예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같은 상황의 예금자들끼리 갈등 양상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5천만 원 이하 예금자들이 5천만 원 초과 예금자들이 주축이 된 비대위의 점거 농성 탓에 법으로 보장된 예금도 찾지 못하게 됐다며 항의 시위에 나선 겁니다. 돈을 낼만 하면 내야 되고. 그분들 지금 5천만 원 문제 찾고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찾을 거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 쓰러지는 피해자들. 17차례나 상경투쟁을 했던 고 장희태 씨는 지적장애 1급 아들의 생계비와 아내 수술비로 쓸 돈을 되찾으려다 신경성 급성 폐렴에 걸려 끝내 가족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맨날 등산 댕기시고 건강 챙기시고 하셨는데 지금 저축은행 사건 터지고 한 번도 안 빠지고 맨날 나가셨거든요. 구조조정 이후 퇴출된 곳에도 살아남은 곳에도 정부의 공적 자금이 투입됩니다. 상반기 9개 저축은행 영업정지를 거치며
남은 자금으로는 추가 영업정지된 7곳의 정리도 힘겨운 상황.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이달 말 저축은행 분기 실적 공시를 앞두고 부실 후폭풍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이어지는 저축은행 부실 사태. 현 사태에 책임이 있는 금융감독과 규제 시스템의 대폭적인 개선 없이는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갑자기 정전이 되면서 전국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신호등이 작동을 멈추면서 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고 시민들은 엘리베이터에 갇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안에 계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방금 열어드릴게요. 자, 나오세요. 내려오다가요 그냥 멈췄는데 몇 층인지는 모르겠고요. 그렇고 이제 관리사무소 전화번호가 하나 안에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은행 업무도 마비됐고 관공서 업무도 중단됐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상가도 불이 꺼지면서 영업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서민들 먹고 사는데 전혀 예고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끊어버린 경우가 내가 지금 나이가 50인데 50 역사상 처음이에요. 전국적 동시 정전, 이른바 블랙아웃은 피했지만 사상 초유의 순환 정전 사태는 온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이번 정전은 관련 기관의 미숙한 대처가 낳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우리 전력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생각하면 예고된 사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번 정전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앞으로의 재발 가능성을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국내 최대 반도체 공장입니다. 산업의 특성상 모든 공정에 전기가 24시간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 1초의 정전도 치명적 결과를 낳습니다. 정전에 대비해 비상시설을 갖추고는 있지만 이마저도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07년 8월 변전시설 이상으로 정전이 발생하면서 400억 원가량의 피해가 났습니다. 반도체 공정의 경우에는 먼지 한 톨로도 불량이 발생할 정도로 환경 변화에 민감합니다. 따라서 잠깐의 정전도 공정 오류나 설비다운 등으로 인해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시의 한 어촌 마을. 지형적 특성을 살려 양식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양식장. 물고기 양식에도 전기는 필수 요소입니다. 모터를 통해 산소 공급을 하기 때문에 예고 없이 정전이 되면 물고기의 생명줄이 끊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펌프를 이용해가지고 바닷물을 이제 끌어들이는데 쓰여지는 전기가 주종이죠. 한 800만 원대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월. 이 양식장도 이번 정전으로 기르던 어린 광어 14,0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이 밖에 금융기관, 의료, 국방, 산업 현장, 가정 등 우리 일상의 모든 부분이 전기로 가동되고 유지되는데 갑자기 정전이 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전기는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일치해야 하지만 수요가 공급을 넘는 바로 그 순간 전국은 암흑으로 변합니다. 이른바 블랙아웃입니다. 토탈 블랙아웃이 된다면, 전국에 정전이 된다면 이건 뭐 전쟁입니다. 아마 대한민국 경제가 붕괴될지도 모를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막아야죠. 어떤 일이 있어요. 이번 정전 사태도 블랙아웃 직전에 강제 정전을 실시해 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왜 사상 초유의 이런 정전 사태가 일어나는 것일까? 전력